안녕하세요. 코어 테레비입니다. 테레비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굉장히 핫한 뉴스로 알려졌던 오스템 임플란트 어, 횡령 사건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그 횡령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에서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 뉴스 자체를 다룬다는 기보다는 그 뉴스를 접하고 쿠오가 가지게 됐던 궁금증을 현직 회계사인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사로 주식 거래가 가능했던 종목이었는데요.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상장 폐지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전에 적정 의견을 냈던 감사인에게 제재가 가해지나요? 어,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 회사의 특수한 케이스를 조금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감사인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감사인은 아직 감사를 실시한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이전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이 그러면 작년 연말 기말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제 감사 의견을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는 그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규정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의견을 주게 되어 있어요. 그럼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해서 어떤 일련의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 거래를 쭉 따라서 절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회사의 장부,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숫자로 기입이 되는데 거기 최초에 발생한 거래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인 장부의 숫자로 기입되는 단계까지가 적절하게 오류 없이 잘 처리가 되느냐 요거를 점검하는 것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이거든요. 근데 이제 단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검토라는 것과 감사라는 거는 완전하게 다른 절차를 취하거든요. 감사가 훨씬 더 강화되고 강력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작년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인들에게도 어쨌든 조사가 진행이 좀 되고 그럴 것 같아요. 뭐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감사인은 이제 좀 오래 감사를 할 때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전의 감사인들은 아마 또 뭐 작년에 감사 의견을 표명할 때 뭐 과연 적절한 조치들을 전부 다 취했었던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까. 현재 감사인이 바뀐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더 문제가 되는 건가 보네요. 네, 뭐 감사인이 변경돼서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작년까지 감사를 했던 감사인이 있고 올해 새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인이 있으니까 그 양 회계 두 개의 회계법이 지금 이 문제에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. 뭐 어쨌든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횡령금 회수에 대한 방법이나 규모 같은 것도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찾아내야 하는 걸까요? 이 부분은 어쨌든 횡령이라는 사건은 회사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횡령된 자금을 회수해야 될 책임도 당연히 회사에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실시한 뭐 회계법인에게 그러니까 감사인이죠. 감사인이 뭐 횡령금 회수에 대한 것들을 뭐 또 뭐 준비를 해야 된다. 이런 거는 뭐 네,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. 분명히 근데
누군가는 또 뭐 책임을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. 음. 그럼 횡령금 회수에 관한 회수에 횡령을 한 것도 오스템 임플란트 내부 직원의 일이고 횡령을 당한 것도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그 회사의 일이니까 1차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해결을 보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세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정말로 이런 횡령 조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? 근데 뭐 이건 사실 저도 뭐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. 네, 뭐 근데 이제 뭐 그 기사를 접하다 보면 요번에 횡령을 저지르신 그 직원은 굉장히 좀 이전부터 조금씩 뭐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뭐 준비를 조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소액으로 여러 번 인출해보고 그다음에 규모를 키워서 인출해보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도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횡령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1차적인 자료부터 완벽하게 가공을 잘 맞춰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제 뭐 다른 증빙들과 대사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감사 절차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료가 다 맞춰지고 가공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 뭐 수사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2차적으로 감사인이 수집이 가능한 외부 증빙 뭐 이런 것들하고 맞춰보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뭐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진 뭐 어떤 뭐 내부에서도 뭐 어떤 공모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횡령 조짐이라는 거를 뭐 그렇게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번 케이스가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번 사건이 또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정팀 직원이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회계법인에게 주어야 할 자료를 뭐 정확한 업무 분장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자료를 1차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인 것 같아서 사전에 자기가 횡령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자료를 이미 가공을 한 후에 회계법인에게 넘겨줬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일어난 사건이 그 기말 시점이 아니고 검토 절차를 취하는 기중에 이게 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강화된 감사 절차를 되게 무리하게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어떤 시기도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어쨌든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뭔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판별이 나겠죠. 네.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번에 횡령 금액 자체가 188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1980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 금액이 자기 자본의 90%가 넘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 회사는 과연 그런 자기 자본을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걸까요? 어, 뭐 이제 이게 자본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말하면 자본이라는 게 뭐 이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나뉘는데 타인 자본은 쉽게 설명하면은 정말로 이자 내면서 빌려오는 돈,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이런 걸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주주들이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초에 뭐 납입을 했다거나 설립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주주들이 납입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. 이 자기 자본의 90%가 이제 뭐 횡령 금액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뭐 이거를 사실은 현금으로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할 회사는 없죠. 왜냐면은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적절하게 영업 활동에 쓰고 또 다른 투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꼭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뭐 그런 건 없고요.
근데 이제 뭐 그 정도 현금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는 그동안 회사가 사업을 해오면서 축적된 어떤 이익의 결과물들이 뭐 현금이나 혹은 뭐 단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현금 뭐 그런 금융 상품들에 예치가 되어 있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궁금했던 건 여기까지고요. 부디 조속히 잘 마무리가 되어서 개인들이나 펀드에 가입, 펀드 ETF에 투자하신 분들 모두 큰 손해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직접 투자하신 투자자들도 조금 걱정이 많으실 테고, 그다음에 뭐 펀드나 ETF 등 뭐 그런 거 통해서 간접 투자하신 분들도 뭐 걱정 좀 되실 거고요. 그리고 또 뭐 이게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또 그 자금을 뭐 큰 손해 없이 다 회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, 또 그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 두 곳이 또 이 문제와 연관해서 또 뭐 조사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, 어쨌든 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이게 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영상은 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예,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어 테레비 많은 구독과 시청해 주시고, 저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코어고브의 가치가치 재테크에도 이웃 추가하시고 글 올리는 것들 많이 읽어봐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